확인하세요. 한국마켓이나 약국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동성제약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샴버그 한인타운의 중심 우리마켓. 한 장소 한 주인이 23년을 한결같이. 우리마켓은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반찬, 국, 각종 캐더링, 최고급 육류와 신선한 야채 등 최상위 상품을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학장과 세단장으로 다시 태어나는 샴버그 우리마켓. 여러분의 가족이 되겠습니다. 847-885-8610. 네, 모닝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10시 27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저희 초대석에는 드폴대학교 경제학과 이진만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한인사회연구원에서 원장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학교 내에서도 주택연구소 소장으로, 소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는 요즘 뭐 셧다운 계속 뉴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생활 속으로 직접적으로 느끼게 될 이 셧다운의 파급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좀 의미를 짚어보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자, 우선 연방정부 셧다운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연방정부 셧다운은 말이면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좀 무서운 말이죠. 셧다운에 대한 그러니까요. 일시 중지 현상이고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215만의 공무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7% 정도 네. 그 인원들이 이제 일을 안 하면서 월급을 안 받는 상태죠. 네, 보통 네. 우리 얘기하면은 80만 명 정도의 연방 정부의 공무원들이 네. 지금 일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를 지금 셧다운으로 보고 있고 예. 이제 문제는 이제 거시 경제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은 그 정부 지출이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예요. 네네. 사실은 그래서 재정 정책이 약간 그 삭감한다 할까 아니면은 긴축한다 할까 그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굳이 정부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렇게 잠시 중지된 상태를 의미하고 하는 것이고 사실은 지금 이 셧다운의 요즘에 말하는 셧다운은 두 가지예요. 사실은 크게는 한 가지는 의료 계획에 대한 것이고 예. 부채 한도 상한 조치라는 것인데 두 토픽 자체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토픽이에요. 네네. 일단은 현재 그동안 많은 그 빈익빈 부익비 현상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미국의 그 이혼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의료 계획이 하나거든요. 예. 한 15%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의료 인슈런스가 없는 상태인데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의료 계획도 중요하고 예. 그렇지만 또 이제 미국 정부에 그동안 많이 썼던 그 돈들 때문에 네. 지금 현재 많은 빚이 많은데 그 부채를 계속 또 늘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 부채 한도를 또 줄여야 되는 그 상한 조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두 문제 다 사실은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누가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이 문제는 서로 같이 가야 되고 서로 같이 그 협력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오바마 케어가 지난 10월 1일에 시작이 됐지 네. 않습니까?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의료보험 가지고 있지 않은 미국 인구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뭐 아무나도 의료보험을 뭐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현실에서 정부에서 주도를 해서 누구나 보험을 가질 수 있게끔 하자.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게 제대로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시행이 되고 나니 혼란스럽고 그렇죠. 왠지 그 지출이 더 많아진 것 같고 일반인들이 너무 지금 과도기의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정부 부채도 많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합의가 잘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셧다운 해버리는 뭐 그런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그 첨예한 대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네. 그 의료 계획 자체도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많은 돈이 필요하다 보니까 정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네네. 또 뭐 저기 공화당 측에서는 경우에는 부채 한도를 상한을 정해가지고 좀 예. 컨트롤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 참 여러 가지 좀 힘들게 이제 진행되고 그러다 있습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셧다운까지 예, 온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예. 과거에 이 셧다운의 일례가 있죠? 예, 사실은 지금 1980년 이후에 한 4번 정도의 그 셧다운이 있었어요. 4번 정도. 예, 예. 근데 이제 가장 재밌게 진행됐던 것들은 뭐냐면 옛날에 김그리치 의원과 예. 그다음에 클린턴 대통령이 싸웠던 그 네네. 1995년이랑 96년의 그 셧다운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큰
셧다운이었었는데 네네. 그중에 거기서도 사실은 문제가 똑같았어요. 사실은 의료 계획이랑 교육의 문제, 네네. 그다음에 재정의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사실 첨예하게 대립했었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에서 클린턴이 뭐 우승했다는 등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네네. 그 이후로 긴그리치 의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좀 됐었죠. 그랬었죠. 근데 사실은 다른 점이 있어요. 지금 이번 셧다운이랑 1995년도의 셧다운은 참 다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은 기본적인 경제 자체가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95년, 96년도에는 사실상 1980년 이후에 가장 호황이었던 시기였어요. 그렇죠. 예, 그때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 거의 한 4에서 5%를 계속 유지됐었고, 네. 그 다음에 그 실업률이 원래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보통 6%로 생각해요. 네. 근데 그 당시에는 5%로 계속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낮은 편이었군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와, 이거 미국의 자연 실업률이 사실은 바뀌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5%를 계속 진행하니까. 네네. 그 정도로 좋은 경제 하에서도 사실은 그런 셧다운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셧다운의 그 어떤 효과가 굉장히 미미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네. 물론 여러 가지 칸그레스에서 나온 자료를 비하면은 뭐 셧다운이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이게 나오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많은 호황된 경제 하에서의 셧다운은 그렇게 많은 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지금은 좀 다르죠,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이 다 느끼시는 그 네네. 피부 물가나 이런 것들 볼 때 참 다른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첫 번째로 봤을 때 뭐냐면은 2008년 이후에 어떤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경제 회복이 참 더디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한인 경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한 5년, 6년 동안 계속 이게 끌고 있는 이 경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힘들게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현재 이제 저번 2, 4분기에 총 생산량이 한 2.5% 증가했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사실 굉장히 낮은 일이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2.5% 의미가 뭐냐면은 현재 우리가 그 인구 증가율이 한 1% 정도 되고 있어요. 네네. 그럼 기본적으로 국민 총생산은 1%는 늘어나야 돼요. 예예.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또 물가 상승률을 계산했을 때 물가 상승률도 한 2%를 잡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미국 경제는 인구 증가와 물가 상승을 계산했을 때는 한 3%는 돼야지 그래도 조금 나은 경제 성장을 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그것도 안 되는 지금 경제 성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시장 특히 문제죠. 노동시장도 지금 7.3% 정도의 실업률을 갖고 있는데 네. 7.3% 의미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또 그 경제 참여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잡을 찾다 보니까 너무 오랫동안 찾고 보니까 이제는 뭐 마음을 바꿔가지고 집에 있다든지 그 포기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어요. 예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굉장히 경제가 서서히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 경제 정책을 따졌을 때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미국 경제는 사실은 그동안 재정 정책에서 많은 정책을 펴나갔거든요. 옛날에 뭐 이제 그 그레이트 디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1930년 이후에 네. 모든 정책이 재정 정책 통해서 예를 들어서 뭐 큰 댐을 만든다든지 그렇죠. 하웨이를 건설 고용을 좀 창출하는 예. 그런 정책에 의해서 사실은 미국 경제를 많이 붕으셨어요. 네. 근데 2008년 이후에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미국 정부가 돈이 없었어요, 사실은. 왜냐면은 지금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네. 빚을 더 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서 할 수 있던 것은 뭐였냐면 통화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준이를 통해서 많은 통화를 발행하고 네. 사실 보통 이제 통계에서 나오는 한 5 트릴리언 달러로 얘기하죠. 보통 그러니까 8조 달러 정도, 5조 달러를 정도를 네. 만들어 가지고 사실 지금 현재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보유액이 하면 8조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자꾸 돈을 찍어내기만 하면은 그게 결국은 인플레이션하고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실 문제예요. 예. 그런 경제 이론에서 참 문제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그렇게 많은 돈을 찍어냈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그 다음에 왜 경기가 왜 활황을 안 찾았냐 네네. 그 문제인데 사실은 잘 뜯어보면은 그 은행에서 보유하는 돈이 다 사실은 또 그 연준에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네. 그러니까 돈이 사실은 경제로 돌지 않고 다시 연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찍어내기는 하지만 그 시중에 돈이 풀리지는 않는 거군요. 그러니까 돈이 안 풀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은 사람들이 돈이 필요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기업들 같은 경우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애플이나 구글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 거기는 현찰이 너무 많아요 지금 사실. 그러니까 그 돈이 쓸 데가 없는 거니까
돈을 찍었어도 그 예. 돈이 갈 데가 없으니 결국에는 아, 그 연방 정부의 연방 연준에 남아 있게 되고 예. 그것이 사실은 경제의 성장에 바로 큰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 예전에 비하면 사실은 우리가 지금 미국 경제에서 GDP가 한 17 트릴리언 달러니까 보통 하면 17조 달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돈이 한 7조에서 8조 달러니까 네네. 거의 뭐 한 60% 정도죠. 그러네요. 예. 60%는 그냥 묶여 예, 있는 묶여 있는 돈. 상태의 돈이 예. 사실은 그런 그 정도니까 그 돈이 사실은 안 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물론 이제 풀리면 더 문제가 되겠죠. 물론 인플레이션도 있고 예. 그렇겠지만 그만큼 실물 경제에서 지금 경제 발전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고 네네. 그다음에 또 이제 그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 미국 정책이 금융 정책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네. 사실은 금융 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결국에는 은행에 돈을 주게 되고 예. 아니면은 투자가에 돈을 주면서 그 돈이 사실은 금융 시장에 몰리게 돼 있어요. 네. 왜냐면은 뭐 실제로 투자할 수 있는 매니팩처러도 없고 또 그다음에 고용할 만한 사람도 없고 예. 그러다 보니 돈이 결국에는 금융 시장에서 놀다 보니까 증권 시장이 갑자기 화랑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2008년 이전에는 증권 시장이 우리가 한 미국 총 증권 시장의 사이즈가 한 25 트릴리언 달러 그러거든요. 그래서 25조 달러 정도 네. 되는 수준이었는데 그게 2008년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있으면서 한 15조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 사람들이 예. 한 10조를 잊어먹은 거죠. 그냥 네, 바로. 네. 근데 그 돈 다시 또 올라와가지고 이제는 또 25조 넘었어요 또. 아. 결국에 뭐냐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 증권시장에 투자했던 사람 같은 경우는 한 10조 이상의 돈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그 돈이 사실은 거기 있어요. 그 소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군요. 재정 정책에서 만약에 사람들 고용해서 저 경기를 일으켰으면은 빈익빈 부익빈 현상이 별로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금융시장을 통해서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돈들이 거기는 금융시장에만 갔고 거기는 그래서 증권이나 아니면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소득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대공황 시절에 지금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과 현대에 이겨내는 방법은 또 다른데 예. 이 현대의 방법들은 실제로 우리 그 실물 경제, 우리 소비자가 느끼고 우리 일반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극복하거나 나아지거나 하는 그런 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맞습니다. 정책이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있다는 그 그런 예로 얘기. 든다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한인분들이 많이 여쭤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소비자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니까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데 네. 아닌 것 근데 같습니다. 그 바로 이제 문제가 바로 이제 우리가 숫자를 봤을 경우에는 소비 지출을 보면 돼요. 네. 국민들 소비 지출을 보면은 국민 소득은 2.5%를 울도고 있는데 소비 지출은 2%도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소비는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사람들이 또 무서워하잖아요, 돈이 지금. 그렇습니다. 돈도 없을 뿐더러. 예.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사실은 가장 크게 이제 대두됐던 것이고 소득의 어떤 그 양분화 현상이 일어났고 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이러한 지금 이제 헬스케어나 이런 문제가 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해결책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예,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시작하는 정책인데 그것이 우리한테 부담으로밖에 안 느껴지지 않는 것은 이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예, 그렇죠. 거지요. 이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정부 쪽에서도 모를 리가 없는데 이게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뭐가 이렇게 자구책이 아주 훌륭한 방법이 나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구조적으로 참 힘든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정부들, 특히 선진국들, 네. 데벨롭드 컨트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정 지출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동안 재정 지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예. 보면 통화 정책에 의지하다 보니까 통화 정책은 사실은 굉장히 리미티드한 파워를 갖고 있거든요. 예.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경제 정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이런 그 금융시장에서 너무나 비대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그렇다면 되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과거의 전통적이고 좀 구시대적인 발상일 수 있지만은 이 고용 정책을 또 어떻게 시도를 해본다는 것이 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정책 중에 하나가 고용 정책에서 좀 더 많은 그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현재 그 젊은 계층들의 어떤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젊은 층들의 실업률이에요. 미국에. 네. 왜냐하면은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 노동시장에 빨리 들어가야지 나중에 네. 이 친구들이 20년, 30년에는 미국의 경제를 이끌어갈 친구들.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 젊은 층의 실업률이 한 15%를 넘고 있어요. 네네. 예전보다 훨씬 높은 상태예요, 사실은. 예. 물론 이제 좀 높은 상태였지만 다른 부류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은 현재는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세대 같은 경우 특히 대학을 졸업하는 세대들 같은 경우는 처음 직장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네.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너무 힘드니까 결국에는 포기하고 그럼 예.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이 부류의 그 인프로에 대한 그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사회에서 굉장히 힘들게 적응하는 세대가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가운데서 셧다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예전보다 국민들이 셧다운 했는지 안 했는지 지나갈 수 있었던 1995년 그 시절하고는 지금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이게 그 미국 경제, 뭐 국제 경제 아니면 우리 한인 사회 경제까지 어떤 그런 심리적인 위축과 함께 큰 영향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그 문제가 요즘에 많이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첫 번째는 경제 성장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돼야지 또 여러분들이 좀 편하시니까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경제 성장은 2.5%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서는 3%는 유지가 돼야지 경제가 네. 사실은 좀 안정된 그런 기조에서 조금 물론 높지는 않지만 안정된 기조에서 발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이번 셧다운의 그 임팩트를 보면은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80만 명 정도의 연방 공무원이 일을 안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그 사람들한테 월급이 안 나가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돈이 사실은 국민소득에서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를 계산해봐서 지금 현재 한 사람당 그 국민소득에 기여하는 1년에 기여하는 액수가 한 11만 불 정도가 돼요. 예. 그 11만 불 정도라면은 결국엔 일주일에 한 2,115불 정도? 네. 그 정도 돈이 사실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데 그 돈이 예. 안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사실은 따져보면은 한 17억 불 정도의 그 일주일에 네. 17억 불 정도의 소득이 사실 안 나가기 때문에 그건 바로 GDP에서 빠지게 되는 금액입니다. 예, 예.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굉장히 작은 금액이죠 사실요. 그러면 17억 불 정도면은 우리가 이제 저기 GDP가 한 17조라면은 네. 뭐 굉장히 작은 거로 생각하고 뭐 0.0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일부들은 뭐 0.01%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뭐 지금 2.5% 얘기하고 있는데 0.01이면 뭐 우리가 2.5에서 0.49니까 뭐, 네. 뭐 얼마나 되겠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또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GDP가 분기별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4를 곱해줘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0.04%의 그 저기 GDP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네. 또 문제는 뭐냐면은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많은 사회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정부 지출이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실은 그 승수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승수 효과라면 승수 효과라면은 이제 정부가 일부를 지출했을 때 그것이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경제에서 보통 한 2불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거든요. 네네. 그래서 1불의 정부 지출이 한 3불 정도 효과를 나타내요. 왜냐하면 정부 지출 1불이랑 그다음에 그 외에 또 파생되는 2불의 그 속도가 예. 따라서 그래서 보통 한 3배로 봐요. 어.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0.04%가 결국에는 0.12%가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걸 좀 쉽게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이 그 정부가 셧다운을 해서 거기에서 지출되지 않은 정부 돈이 지출되지 않은 것이 결국 이게 소비자까지 이르렀을 때 한 3배 정도의 그 예. 경제가 침체되는 그런 그렇죠. 결과를 낳게 예, 된다는 예,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계산해보면 0.12% 정도의 네. 그 저기 소득 국민 총생산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맥시멈을 맞기 때문에 물론 그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일주일의 셧다운 자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0.12%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그건 사실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변수를 다 봤을 때도 물론 이제 이게 조정해가지고 최소한 잡았다 해도 0.05%는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셧다운 4일째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일주일을 그 기준으로 해주셨는데 이게 장기화가 될 것 같습니까? 장기화가 되면 안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0.12%인데 만약에 2주가 됐다면은 네. 그러면 결국에는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저걸 그러면 좀 서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좀 타결을 해보려고 정부나 아니면 지금 저희 의회나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고 지금 굉장히 많은 프레셔를 받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계산이 나오면은 우리가 2주가 넘으면은 0.25%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경제 성장을 했는데 리커버리 시작했는데
그러한 노력들이 사실은 허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주말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 주말을 지나고 다음 주쯤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윤곽이 나와야 되겠군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옛날에 그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옛날 부시 대통령 같은 네. 경우는 그 1990년도죠. 그때 아주 심발릭하게 예. 콜럼버스 데이 때 네. 3일 동안을 셧다운을 시킨 적이 있어요. 아, 왜냐하면 그때 그 의견 자체가 뭐였냐면은 네. 물론 주말 3일 동안 셧다운 해가지고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 같이 보이거든요. 네. 근데 사이칼리지컬 효과가 굉장히 커요, 그게.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사실은 조사한 바에는 연휴 때 놀러 다니는 가는 게 보통 한 11만 정도의 그러니까 1,100만 정도의 사람들이 콜럼버스 데이 때 여행을 다니세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집을 찾아가든지 네, 그렇죠. 친척을 근데 그 찾아가든지. 사람들이 파악이 클로즈 됐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국립공원들이 다들 지금 예. 클로즈된 상태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뭐냐면은 콜럼버스 위켄드까지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콜럼버스 위켄이 다음 주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면은 정치인들의 그 프레셔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주 이상 걸리면 안 되고 예, 다음 주에는 어떻게든지 아마 이렇게 셧다운이 이제 풀릴 그렇죠. 것이다. 예. 그렇다면은 이 주택 경기에 지금 호조를 점점 보이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영향을 많이 미칠까요? 그러니까 주택 호조의 영향이 뭐냐면 주택이 좋아지는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굉장히 저이자율 정책이랑 네. 그다음에 금융시장의 활성화에 의해서 고소득층의 어떤 그런 돈들이 유입이 되면서 예. 좋아졌는데 요즘에 사실은 또 사실 그게 좀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네. 시카고 시장이 한 9% 정도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값이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이자율이 좀 올라가는 기미가 있으니까 예, 그게 예. 사실은 또 문제가 되고 네. 그다음에 또 이제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안 팔려고 그러세요. 왜냐면은 이자율도 낮은데 네.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다가 나중에 값이 좀 좋아지면 팔겠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값이 좀 많이 뛰는 것 같이 보이지만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트랜잭션을 봤을 경우는 좀 약하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셧다운 자체가 또 주식시장에는 장기적으로는 좀 나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네. 그 다음에 셧다운 자체가 또 이제 우리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환율을 절하시키고 있거든요. 예. 환율 절하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환율 절하라는 얘기는 이자율이 올라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이자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적자를 많이 갖고 있는 미국에서 부담이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는 또 재정 적자가 더 힘들어지는 얘기고, 네. 그다음에 국민 입장에서는 이자를 높아진다는 것은 모기지 레이지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그럼 결국에는 또 지금까지 올라갔던 그 수요가 주택 수요가 좀 감소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호조를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그런 호조는 아닌데다가 이런 셧다운 효과까지 파급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주택 경기가 더 또 다운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라는 거죠. 예.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우리가 셧다운 심리적으로 느끼는 압박감, 우리 일반인이 뭐 안 그래도 경제가 그렇게 좋지도 않고 그런데 이런 일까지 생기네 하는 그런 불안 심리, 거기에다가 정부가 느끼는 프레셔, 그리고 주택 경기나 모든 경기들이 또 아래로 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를 봐서도 빨리 이렇게 지금 셧다운이 다시 풀려야 될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뭐 쉽게 말을 해서 우리 생활에 정말 내 주머니에 지금 어떤 영향이 미칠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조금 다양스럽게 잘 들은 답은 다음 주 중에는 어떻게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이건 큰일 난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자, 컬럼버스 데이를 다음 주에 우리가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어떻게 좀 잘 풀리기를 기대를 저도 사실 그걸 해보겠습니다.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셧다운에 관련해서 우리가 참 가지고 있던 많은 궁금증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드폴대학교 경제학과 이진만 교수, 지금 현재 주택연구소 소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주택 경기에 대해서도 함께 여쭤봤습니다. 한인사회연구회도 좀 요즘 굉장히 많이 액티브하게 좀 준비하고 있는 저희가 것이 매년 많습니다. 2번씩 포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내년부터는 매월 또 디스커션 세션이라 가지고 사회 좀 많이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예. 중요한 토픽을 가서 얘기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계획이 있으면 저희도 알려주시면 또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보태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당시 당황해서 몰랐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어깨, 허리, 아픈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바쁘고 해서 며칠 지나면 나아지겠지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걸? 이럴 땐 누굴 찾아가야 하나요? 모르고 방치하기 쉬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까? 올바른 진단과 치료가